여러분,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소주는 일본의 술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소주가 한국의 고유한 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도쿄의 번화가에 살고 있는 마이코입니다. 저희 집은 도쿄의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요. 3대에 걸쳐 쇼츠의 향기가 배어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시대부터 내려온 가족의 전통이었고 저녁 식사 후 쇼츠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은 저희 집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오래된 가구와 다다미가 깔린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쇼츠를 음미하던 모습은 제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예요. 쇼츠는 일본의 대표적인 증류주로 외국인들에게는 사케가 일본의 대표 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서는 쇼츠가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종종 사케는 귀족의 술이지만 쇼츠는 서민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쇼츠는 원료에 따라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고구마 쇼츠는 약간 달콤하면서도 진한 흙냄새와 같은 묵직한 향을 풍겼는데 이것을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이면 도자기 잔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곤 했어요. 그 잔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방에서는 언제나 고구마 쇼츠 특유의 향기가 옅게 배어나왔고 그 향기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첫 잔을 마실 때마다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작은 의식을 치렀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쇼츠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매개체임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보리 쇼츠를 선호했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었어요. 아버지는 주로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마셨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후 깨끗이 씻고 편안한 유카타로 갈아입은 다음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준비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쇼츠를 즐기셨는데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쇼츠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일본의 여러 지역마다 특별한 원료를 사용한 쇼츠가 있었어요. 큐슈 남부의 사스마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주원료로 한 쇼츠가 유명했고 오키나와에서는 아와모리라 불리는 쌀 쇼츠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가사키 현에서는 보리를 사용한 쇼츠가, 가고시마에서는 흑설탕으로 만든 쇼츠가 지역의 자랑이었어요. 각 지역의 쇼츠는 그 지역의 기후, 물, 전통이 녹아든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쇼츠를 마시는 것은 마치 일본 전국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쇼츠의 강한 향과 쓴맛이 싫었지만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조금씩 쇼츠의 맛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쌀 쇼츠에 얼음과 물을 많이 타서 마셨지만 점점 원래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쓴맛 뒤에 남는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기는 저에게 어릴 적 집에서 맡던 향기를 떠올리게 했고 그것은 쇼츠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쇼츠는 일반적으로 20도에서 25도 정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어 한국 소주보다 훨씬 강했지만 그만큼 진한 풍미와 깊은 맛을 지니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성인이 되어 제대로 쇼츠를 맛봤을 때 쓴맛 뒤에 남는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기는 이것이 어른의 맛이구나 라고 느끼게 했어요. 쇼츠의 맛을 알게 된 후로는 다른 술들이 밍밍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전 대학 시절의 술자리에서 항상 쇼츠를 선호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자카야에 가면 맥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쇼츠 한 잔을 돌리는 것이 일본의 술자리 문화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쇼츠를 마시면서 이것이 진짜 술이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다양한 쇼츠를 시음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고 방학 때면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쇼츠 양조장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규슈 여행 중에는 사스마 지방의 고구마 쇼츠 양조장을 방문해 제조 과정을 견학하고 지역 특산품인 말린 고구마와 함께 쇼츠를 시음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 일본의 술 문화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서서히 시작된 변화였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식문화, 특히 술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친구 유키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국 소주 마셔봤어? 라며 화제를 꺼냈어요. 저는 처음에 그저 드라마의 영향으로 생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유행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편의점에 가보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원래 쇼츠가 자리 잡고 있던 코너에 한국 소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은 기본 소주뿐만 아니라 자몽, 복숭아, 청포도 같은 과일맛 소주가 등장했어요. 한국 소주들은 병 디자인이 귀엽고 현대적이었으며 특히 과일맛 소주들은 다양한 색상으로 시각적 매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소주를 시음해보고 그 가벼운 맛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도수가 낮고 쇼츠보다 훨씬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한국 소주는 일반적으로 16에서 19도 정도로 쇼츠보다 낮은 도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과일 맛이 첨가된 소주는 더욱 마시기 쉬웠어요. 저는 처음에 이러한 가벼운 소주의 맛을 얕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술이 약한 친구들이 한국 소주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쇼츠는 너무 쓰잖아. 이건 부드럽고 맛있어 라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여성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소주의 인기가 높았어요. 한 친구는 드라마 속 한국 배우들처럼 마시니까 더 분위기가 난다 라고 말하며 소주를 마실 때마다 드라마 속 장면을 흉내내기도 했어요. 사실 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부정했어요. 쇼츠의 깊은 맛을 모르는 거야. 저건 술이 아니라 음료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쇼츠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를 품은 일본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자주 가던 이자카야에 갔을 때였어요. 메뉴판이 평소와는 다르게 바뀌어 있지 뭐예요. 원래 있던 쇼츠 리스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한국 소주 품목이 늘어나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요즘 한국 소주가 더 잘 나가서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사장님은 덧붙여 설명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특히 한국 소주를 많이 찾고 가격도 쇼츠보다 저렴하고 마시기도 쉬우니까 특히 과일맛 소주는 여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이죠. 저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쇼츠 애호가들도 이러한 변화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쇼츠는 전통적인 단식 증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한국 소주는 주로 연속식 증류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쇼츠는 원료의 풍미를 더 많이 간직하는 반면 한국 소주는 더 깨끗하고 중성적인 맛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와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전통술 문화가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때 이자카야의 주류를 이루던 쇼츠가 이제는 한쪽 구석에 자리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쇼츠보다 한국 소주를 더 친숙하게 여기는 듯했어요. 편의점의 주류 코너에서도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국 소주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쇼츠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하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쇼츠는 아버지 세대의 술, 구식의 술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후배 직원들은 회식 때 쇼츠를 주문하는 저를 보고 선배는 역시 전통적이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말이 칭찬인지 비꼬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것은 세대 간 술 문화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소주의 인기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의 인기로 인한 한류 열풍이 소주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 했고 소주를 마시는 것이 트렌디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경제적인 측면도 한국 소주의 인기에 한몫했어요. 한국 소주는 일반적으로 쇼츠보다 가격이 저렴했고 경기 침체 시기에 소비자들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비싼 쇼츠보다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 소주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쇼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고급 쇼츠 시음회에 참가하고 전통 양조장을 방문하며 쇼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특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쇼츠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이를 주변 친구들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무리 제가 쇼츠의 깊은 맛과 역사적 가치를 설명해도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 소주가 마시기 더 편하다는 반응했어요. 저는 점점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제 자신만 홀로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집어든 잡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쇼츠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통 쇼츠, 양조장들이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었어요. 일부 양조장은 과일향을 첨가한 새로운 스타일의 쇼츠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곳은 더 낮은 도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어요. 또한 패키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칵테일 베이스로 쇼츠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일본 쇼츠의 희망을 느꼈어요. 쇼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게 적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쇼츠의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술자리에 한 한국인 동료가 참석했어요. 그는 일본 지사로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금세 주변 동료들과 친해졌어요. 그날의 메뉴판에는 한국 소주와 일본 쇼츠가 나란히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쇼츠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동료 김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 분들 중에는 한국 소주가 일본 쇼츠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황했어요. 사실 저도 막연히 한국 소주가 일본 쇼츠의 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직원 김 씨에게 소주라는 이름 자체가 쇼츠의 한국식 발음 아니냐고 물었어요. 김 씨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두 술의 이름은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말이죠. 한국 소주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몽골의 증류주 기술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이에요. 일본의 쇼츠와 한국의 소주는 원래 비슷한 제조 방식을 가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술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소주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씨는 현대 한국 소주는 1960년대의 쌀 부족으로 인해 제조법이 크게 바뀌었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쌀 대신 고구마나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연속식 증류 방식을 도입해 더 깨끗하고 중성적인 맛을 갖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반면 일본 쇼츠는 여전히 전통적인 단식 증류 방식을 유지하며 원료의 풍미를 더 강하게 살리는 술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소주를 진짜가 아닌 쇼츠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잘못된 인식이었던 거예요. 두 술은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거친 별개의 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소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 소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해 조사했고 한국 소주가 단순히 쇼츠의 모방품이 아니라 고유한 발전 과정을 거친 독립적인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소주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유연성이었어요. 원래 쌀로 만들던 소주가 쌀 부족 시기에 다른 원료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부드럽고 접근하기 쉬운 맛으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이는 쇼츠가 오랜 세월 전통을 고수해온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그 나름의 가치가 있었어요. 얼마 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식 술자리를 경험했는데 소주를 마시는 방식부터 일본과 다르더라고요. 작은 잔에 따라 한 번에 비우는 방식, 원샷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일본에서는 쇼츠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 소주는 빠르게 마시고 바로 안주를 먹는 문화였어요. 그날 저는 과일 맛 소주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소주를 시도해 봤어요. 처음에는 쇼츠보다 깊은 맛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음식과 함께 마시니 그 조화가 놀라웠어요. 매운 김치나 고기 요리와 함께 할 때 소주의 깔끔하고 가벼운 맛이 음식의 풍미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소주는 음식과 함께 즐기는 술이라서 맛이 너무 강하지 않고 깔끔하다는 김 씨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쇼츠와 소주는 각각의 식문화에 맞게 발전해온 술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종종 한국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차 소주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쇼츠의 깊고 복잡한 맛과는 다른 소주의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특히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한국 소주 한 잔이 의외로 위로가 되었어요. 쇼츠처럼 복잡한 풍미로 사색에 잠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주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때로는 그런 가벼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 소주가 일본 쇼츠의 열등한 모방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니즈에 맞게 발전해온 독자적인 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쇼츠가 일본의 전통과 깊은 맛을 대표한다면 소주는 현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한국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 소주를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진짜 술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소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시 권해드리자 아버지도 조금씩 소주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 소주와 일본 쇼츠를 나란히 놓고 비교 시음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첫 모금 후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쇼츠의 깊고 진한 맛과 달리 소주의 깔끔하고 중성적인 맛이 놀랍다고 하셨죠. 쇼츠와 소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술이라며 우리가 소주를 쇼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두 술을 서로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일본과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소주의 인기가 일본의 전통 술 문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한편 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소주에 열광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한류의 영향으로 소주를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소주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더 잘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쇼츠가 천천히 음미하며 깊은 맛을 즐기는 술이라면 소주는 친구들과 빠르게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더 적합했어요. 술은 결국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거라는 김 씨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쇼츠가 일본의 전통과 깊이를 대표한다면 소주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두 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한국 소주를 마실 때 더 이상 속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 이건 쇼츠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전통적인 쇼츠를 음미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고 때로는 가벼운 소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두 술을 모두 즐기게 되었어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소주를 일본 쇼츠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소주가 일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두 술이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온 독립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증류식 소주를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대의 희석식 소주와도 다르고 일본 쇼츠와도 달랐어요. 한국의 전통 소주는 쌀을 주 원료로 하여 단식 증류한 술로 약 45도의 높은 도수와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소주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 집 술장에 쇼츠와 소주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쇼츠 컬렉션 옆에 제가 모은 다양한 한국 소주들이 놓여 있죠.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해 두 술을 비교하며 시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쇼츠는 일본의 영혼이고 소주는 한국의 영혼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술은 서로 닮았지만 다르고 각자의 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술 모두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일상의 순간들을 함께해온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소주의 인기가 일본 쇼츠 문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문화가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부 일본 쇼츠 제조업체들은 한국 소주의 인기에서 영감을 받아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 쇼츠의 깊은 맛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쇼츠와 소주의 이야기는 그런 문화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맥락에서 그 가치를 존중하며 즐기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고민 끝에 한국 소주를 선택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주를 먹으면서 이건 쇼츠에서 온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소주의 깔끔함이 끌리는 마음으로 한 잔을 따랐어요. 술은 결국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술을 더 좋아하시나요? 일본의 쇼츠, 아니면 한국의 소주?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문화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